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옆에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네. 우리 김영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그냥 반갑습니다. 옷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숙 교수님 지난주 네. 저희 첫 또 만남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불안함이 없는지 참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예.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하다고 네. 댓글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김 교수님과는 4번의 시간이 네. 있는데, 자, 두 번째 네.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바로 학습 발달에 대한 네. 부분. 가장 어떻게 좀 적응했으면 좋겠냐. 네. 이 학습적인 부분이 네.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 적응하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박사님 근데 대다수였어요. 엄마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저는 우리 아이가요 예.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빌드업은 네, 그렇게 네.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뒤에 뭐 공부까지 잘하면 이렇게 되는데 네. 막상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아, 몰랐거든요. 근데 뭐 어떤 애들이 뭐 한대더라 우리 애는 학교에서 발표를 못했대더라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어오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테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난 네. 쉬는 시점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 학원이 좋다 이런 코스 뭐 또 네. 우리는 형편이 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그렇죠. 아니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이런 학업 발달,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좀 접근을 하십니까? 저는 매번 이야기할 때 학습보다 어. 아이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오. 어머님들은 일단 학습이 중요하니까 어. 지금 적응해가는 가정의 부모님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학습보다는 이 아이가 자기의 재능이나 그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꿈꾸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학교를 딱 가서 봤더니 방과 후에 엄마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은 저기 학원을 보내야 되고 영어는 여기를 보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지 엄청 고민이 됩니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교육을 받을 때 관계에 더 집중해서 아이의 인성적인 거나 사회 관계를 잘 발달시켜서 학습의 능력이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즉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생각이었는데 예. 이게 아이를 키울 때 저도 많은 갈등의 여지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 것인지 학원을 선택하더라도 학습에 수학을 뭘 시킬까 영어를 뭘 시킬까 보다 예. 아이가 관심과 흥미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누어 봐서 그 부분의 학원의 선택을 1번으로 하시되 학습력은 있어야 또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부분에 친구들에게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감이 충만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고픈 건 누가 선택을 하느냐 엄마가 여기 가라가 아니라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아이에게 물어 누가 선택하게 하느냐 아이가 선택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가 선택하면 그 선택은 자기 책임이지만 엄마가 선택해주면 이후에 잘 가고 싶지 않아 한 달 정도 2달 정도 엄마 때문에 지나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도 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100% 공감이거든요. 그 탓하는 제가 볼 때도 이제 학습에 대한 거는 영원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영원한 엄마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학년 때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예. 왜냐하면 엄마가 붙잡아놓고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공부 성적은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잘하는 애를 만들 거냐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애를 만들 거냐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는 지금만 잘하면 돼. 지금 자존심만 안 상하면 되니까 지금 잘해. 그러면은 매일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돌리면 돼요. 예.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가서 잘하는 애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좋아하는지 봐서 수학을 좋아한다면 이미 수학에 대한 선호도가 만들어져서 예. 엄마 나 수학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려고 하잖아요. 또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엄마 나 책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호도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고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어라. 지금 핵심이 그 얘기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지금 상담을 오는 아이들 중에 이제 저와 줌으로 또 아이들이 어떤 학습에서 앉아있기 힘들어서 학교에서 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줌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 학습력을 체크해 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레벨까지밖에 못 되는 상황들을 예. 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학습을 시킬 땐 그냥 지금 있는 그 단계 무엇을 해야 되는지 4학년이면 이거 해야 돼 하고 계속 시켜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기 적응이랑 학습이랑 연계를 한다고 하면 아이가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이 아이의 학습을 앉아서 얼마만큼 수 집중을 있느냐. 할 수 그렇죠. 있는 그 시간을 체크하고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집중력이 늘어나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즉 뇌를 만들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학습은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쉬울 것 같고 예. 그 아이의 학습적인 능력을 부모님이 한번 체크를 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학습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내가 스스로 하는 학습이 있고 학교나 학원에서 듣는 학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학습을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집중력. 너 오래 좋아요. 좀 앉아 있어. 왜 그 이렇게 집중력. 엉덩이가 가볍니? 똑바로 좀 앉아서 계속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집중이에요. 예. 또 하나는 학원에 갔을 때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서 잘 들을 수 그렇지. 있는가. 두 가지의 집중으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예. 또 두 가지의 집중으로 나눠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집중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만약에 10분을 앉아 있었다 그러면 얘는 최고로 집중해서 앉아 있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럼 그 이상은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부터 조금씩 늘려야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들은 뇌. 그러면 앉아서 선생님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듣는 것도 시간을 체크해 보면 얘가 몇 분 정도 집중해서 듣는나 봐서 거기서부터 시간을 조금씩 올려줘라.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핵심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라 이 얘기죠. 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학습 또 듣는 뇌 그리고 이 집중하는 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만나는 그 아이를 예로 들면 제가 줌으로 만났을 때도 뭔가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처음에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면 제가 보면 딱 3분이 지나면 몸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 아이가 관심 가지는 그리고 일상 지금 오늘의 학교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다시금 작문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아이가 앉아서 책을 읽었을 때 집중해서 읽는 시간이 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매일 읽어서 보내는 상황인데 읽어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보면 얘가 어디까지가 집중이 있구나를 느끼잖아요. 근데 3분이었던 아이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과제를 줬을 때 1분을 늘려서 지금 4, 5개월 만에 이제 7분 늘어났어요. 중학생인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한 번에 집중적으로 앉아서 30분을 읽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몇 개월 만에 그 7분의 집중력이 늘어났다는 건 학교에 가서 40분의 집중이 3분 들어왔다는 게 지금은 30분은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선생님과도 그런 커뮤니가 되니까 칭찬받는 기회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기가 즐거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연결돼 있고 또 이 그렇죠. 학습이 참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네. 게
학교 생활의 재미까지도 그렇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왜 그러냐면 일단 선호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수학이 좋은 애들은 수학만 하려고 그러고 예. 책이 좋은 애들은 다른 것보다 책 읽는 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되듯이 이제 집중이 조금씩 늘면은 듣는 게 재미있고 또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 시간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3분밖에 집중을 못하는 애를 엄마가 너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인데 3분이야 그렇지. 안돼 30분 동안 꼼짝 말고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근데 거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중학생이니까 몇 분, 초등학생이니까 몇 분을 해야 돼라고 방 안에다 가둬놓거나 아니면 그 시간만큼 과외 선생님을 딱 갖다 붙여놓거나 학원에서 그 시간만큼 꼼짝 못하게 앉아놓으니까 얘는 그 시간만 되면 미리 1시간 전부터 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가서 내가 5분밖에 못 있는데 1시간 앉아 있을까? 걱정이 되죠. 이거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난 이미 이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5분밖에 집중이 안 네. 되는데 네. 항상 이런 논리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수업이 왜 50분인 줄 아냐? 50분 동안 중학생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50분을 그렇죠. 만들어놨다. 이렇게 학생이 그러니까 애들이 방에 앉아 있는데 괜히 나와서 엄마 왜 나왔어? 엄마 물 먹고 싶어서 나왔어. 또 나와 왜? 엄마 무슨 얘기 할 얘기 있어서 나왔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못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박사님 그럼 오늘 네. 아침에요. 그래도 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네. 이 얘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까도 1분을 늘려가는 훈련이 벌써 4개월, 3개월 말씀하셨잖아요. 배로 늘었잖아요. 자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은 훈련인데 그렇죠. 그러면 또 하다 보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나. 근데 우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훈련시키는 실제적으로 우리 다 늘 박사님 같은 분만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부모님이 정말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아이하고 책을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디까지 하고 나서 몸을 트는지 읽으면 목소리 톤이 벌써 꼬이고 힘들어지는 경향이 예. 보입니다. 그때에 그만 읽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내가 조금 더 해야지라는 관점으로 접어들 수 있게끔 격려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시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나 30분 동안 책상에 앉았다 나왔으면 공부 다 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한 시간은 3분이거든요. 그러면 1년 후에도 공부한 시간은 3분일 건데 와.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 1년 후에는 30분 공부한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만 보지 말고 미래를 같이 계획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얘기인데 보통 어머님들은 말 한마디로 바꿀 줄 알잖아요. 너 오늘부터 30분은 해야지. 이게 한마디로 바꿀 줄 아는데 우리 교수님 말 맞다나 이거 우리가 배로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몇 분이잖아요. 그 몇 분 늘리는데도 벌써 몇 달이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하게 그렇죠. 우리가 고구마 하나를 심어서 결실을 얻더라도 몇 달이에요. 하물며 자녀 아이의 뇌를 결실을 얻는데 1년 못 기다리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교수님 네. 그 말씀처럼 지금 읽기 싫으면 여기까지 읽어도 돼? 아까 그렇죠. 한번 그 낭낭한 목소리 네. 다시 한번 엄마라고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 그러면 아이들은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그 엄마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엄마처럼 한번 아이한테 엄마 얘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하고. 해주세요. 네, 엄마처럼 해, 엄마라고 생각해 주세요. 애한테. 아이한테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만 읽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요게 이번 주 부드럽게 하면 뭐다 아니 듣죠. 요게 이번 주 썸네일이에요. 네. 그만 읽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 네. 여러분 아셨죠? 지금 우리 오늘 주제예요. 네. 우리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작은 하나 내 몸을 관리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자녀 교육은 사실은 더 긴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너무 빨리빨리 하지 않았나 한번 좀 반성을 해보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가 3분이든 5분이든 한번 스타트를 하시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도 교수님이 가르쳤는 시범적인 아이처럼 배로 느는 그런 결과를 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런 존중 또 이런 배려 그 가운데 1분이 자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학습 능력도 배가 되겠죠. 응원하고요. 자 오늘 이 인간 수업 영상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시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자 홍양표 박사님 그리고 김영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